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오늘 후텁지근한 날씨인데요. 오늘 태권도학과 학생들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당면 과제는 무엇인지, 좀 해결 방안은 없는지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태권도 학과생의 고민이라는 주제로 올해 한국체육과학학회제 발표를 하면서 태권도계에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광봉 대학원생께서 발표한 태권도 학과생의 고민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제가 태권도 학과를 다니면서 느꼈던 그런 머릿속에 이제 그런 고민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건 제 이야기로 논문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 말고 다른 태권도 학과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학과를 다니면서 뭔가 그런 고민에 대한 게 뭐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돼서 설문지로 구성을 한 거죠. 질문이 5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용이 이제 태권도 학과를 왜 오게 됐는지, 동기부터 해가지고 고민이 뭔지, 그 고민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다음에 학생이 바라보는 태권도를 바라보는 학생의 그 마음은 지금 어떠한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질문을 5개를 구성해서 했던 거고, 그걸 갖다가 쭉 보다 보니까, 이게 겹치는 게 있더라고요. 그 9명이 보내준 그 데이터들이. 네. 겹치는 게 이제 한 5가지 정도가 있었고, 그 5개를 이제 검열을 해가지고 이제 논문을 구성한 건데, 그 논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태권도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이야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과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불합리했던 그런 학과 규칙들, 내규에 있는 거죠. 누군가 이렇게 정해놓은 건 아니고, 그냥 각 학교, 학과만의 그런 전통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학과 수업. 네. 학과 수업이 재미가 없다, 또는 들을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인터뷰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타민 가혹행위, 그 다음에 5번째 이제 진로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논문 5개를 구성을 했는데, 일단은 그래도 태권도 학과생들끼리 모여서, 정말 남자든 여자든 학과 대학생들이 모여서 술 한잔 하면서 술자리에서 맨날 얘기하는 그런 고민사항들, 나 뭐 먹고 살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논문으로 내서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토대로 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문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네. 나와줘야 될 게 나왔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이런 고민들을 제가 3년 전인가요? 제가 이제 북카스에서 그 대학생 기자단 운영하면서 대학생들의 고민들이 이 내용이었어요. 네. 근데 그 친구들도 쉽게 말해서 재학 중이다 보니까, 교수님들, 선배들, 여러 가지들이 있고, 자칫 어떤 공명심 내지는 이런 부분을 개선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 시리즈로 연재를 기획을 각자 역할을 맡아 하게 됐는데, 네. 막상 다가오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죠. 교수님과 선배님들을 떠나서, 자칫하면은 우리 태권도학과 동료들한테마저도 니네들이 지금 왜 우리를 비하느냐.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했었어요. 근데 그런 시점에서 우리 박광범 학생이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이런 것들을 용기를 내는 것도 있고, 또 한 부분에서 반드시 되짚고 가야 될 문제를 좀 정리를 한 거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시작으로 해서 좀 더 이제 지금 이제 기존에 이미 우리가 마치 명문화를 안 했을 뿐이지 또 돌았던 이야기를 이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지금 여기에서 나왔던 결론, 태권도의 어떤 위상 추락의 어떤 부분, 불합리한 학과 규칙, 커리큘럼의 부실, 구타 가혹행위, 진로 선택의 한계, 이런 등등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 그리고 이를 계기로 태권도 학생들의 어떤 자성의 어떤 시간, 그리고 태권도 학과 교수님들이 어떤 또 자성의 시간, 그리고 개선의 어떤 계기가 좀 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네. 저는 일단 이런 고민에 대해서 저도 많이 해봤었는데, 유독 체대에서 이런 고민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 체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업을 들 수 있는 게 일단 실기 종목이 많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한정되는 것도 많고, 이제 애들이 많이 운동을 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만 실력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서 더 이상 향상 못한다는 그런 말들이 가장 많았고요. 네.
그리고 일단 진로 같은 것도 일단 선배들이 가는 거 보면 다 한정되어 있는 곳으로 많이 간다고 다 얘기들도 많이 직업군이 직종이나 직업군이 네, 네. 좀 한정돼 있다는 한정돼 있다. 말씀이죠. 네. 자, 그러면 우리 한 기자 그 결론 부분 한 5가지 나왔는데 하나하나씩 한번 짚어 나가면 예. 해볼까요? 첫 번째 그 결론이 뭐죠? 태권도 이상 투자라고 이라고 나와 있네요. 예전에는 학생들이 신문 잘 안 봤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이슈화되는 것들이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 이런 SNS를 타고 급속도로 퍼져버리기 때문에 예전에 그냥 딱 보고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일반 사람들이 그걸 접하고 나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리고 태권도 학과생한테 연락하고 네. 야 너네 태권도 뭐 이런 기사 났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근데 이런 태권도의 위상의 손실이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이 작년에 있었던 그 관장님 그 이렇게 안전 승부. 일 당하시고 승부 조작 일도 그렇고 뭐 비리 네. 그 태권도 협회에서 일어난 비리나 뭐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이제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창피하다. 왜 저렇게 하지?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대학생들이 그런 걸 느끼고 있는데 일반 선수나 뭐 코칭 스텝이나 이런 아래쪽에 이제 실무에 있는 사람들이 승부 조작을 하는 건 그냥 쟤 그러네 이렇게 하고 넘어갈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완전 정말 위에 있는 제도권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비리를 저지르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종목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버린다는 그런 선행 연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끊어놓고 단절시켜놓고 우리끼리만 끌고 가면은 오히려 이건 안 바뀐다. 차라리 뉴스에서 터트리고 더 활성화해서 더 많이 알려져서 이런 일을 하는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좀 자기 스스로 좀 절제를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내용이 첫 번째 그 결과에서 제가 논의점으로 그렇게 달았었거든요. 네. 한 기자 그 스포츠 4대학 중에 그 태권도가 불명예스럽게 1등을 했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장래에 내가 속할 분야가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로 더 많이 그렇지. 사회적으로 비춰지는 특히나 중앙일간지라든지 뭐 방송에서 태권도에 관련된 미담 어떤 좋은 뉴스보다는 아무래도 부정비리, 승부조작, 사회면에 막 나오는 것들로 하니까 이 훗날에 이 분야를 선도할 학생들이 봤을 때는 기운 빠지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타 전공 학생들이 보더라도 야 어제 9시 뉴스 봤더니 태권도 정말 멋있더라 했는데 야 어제 봐 니네들 또 해먹었더라. 이게 굉장히 기운 빠지잖아요. 네. 야,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훗날에 내가 가야 될 곳에 그러니까 미래가 어둡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 불합리한 학과 규칙이잖아요. 2015년 현재 2년제, 3년제, 4년제 관련 태권도 관련 학과가 이제 40개가 넘었었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 대학 학과 강의를 나가다 보니까 불합리한 학과 규칙 많습니다. 제가 뭐 특정 대학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 연구하신 분, 이 내용은 어떤 태권도 학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직 구조가 있잖아요. 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러면 같은 학생인데도 같이 똑같이 입학을 해서 그 하는 학생인데 그 학생회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네. 그 학생회 위에 이제 조교가 있을 것이고 네. 조교 위에 이제 교수님이 계시잖아요. 이게 수직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들이 네. 밑으로 수직으로 떨어지면 이게 정말 사실은 교수님께서도 악의를 갖고 얘기를 하신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거 이렇게 해서 학생들 같이 이렇게 해서 참여하게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신 건데 내려오면서 내용이 이제 강압적으로 변한다거나 중간에서 어디선가인지는 모르겠지만 강압적으로 변하든가 이렇게 돼서 이건 제 경험담인데 제가 했던 것 중에 가장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건 이런 거였어요. 학과 행사가 있어요. 학과 행사가 있는데 교양 수업이랑 겹치는 거예요. 그 학과 행사는 행사 점수가 있으니까 행사 점수가 있어야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전 동생도 저랑 나이 차이가 얼마나 같은 대학생이다 보니까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교양 수업을 안 나가면 교양 수업에서 빵꾸가 날 거고 행사를 나가면 교양 수업을 못 가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빵꾸가 나는 상황인데 그거를 예전에 이제 제가 저학년일 때 선배들이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협조전을 끊어주겠다. 교수님께 드리면은 출석 인정을 해주실 거다. 그걸 믿었죠. 학과 행사에 참여하고 정작 교수님이 협조전을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말 그대로 교수님이 협조를 구하는 문서일 뿐이지 네.
교수님이 그걸 갖다 나가도 돼 라고 허락을 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진짜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대안을 좀 마련해주고 뭔가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좀 필요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또 제가 말할 곳이 없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 뭐 다른 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더 있어요. 복장에 대한 규제라든가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생인데 20살이고 이제 대학교에 왔는데 왜 저렇게 규제를 해야 되지? 왜 무슨 권한이지 저게? 말 그대로 학번이 높다고 해서 같은 학생일 뿐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게 저는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대학생이고 서민인데 네. 자입을 해야죠. 복장까지 규제를 하고 그러니까. 복장 규제를 하는 게 있어요. 있습니다. 민지 학생 있습니까?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는데 네. 예전에는 좀 많이 많이 심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좀 예전에 제가 OT 갔었을 때 이제 갔는데 가방을 다 내려놓으래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여학생장이라고 하면서 다 화장실로 데려가는 거예요. 화장을 지우라고 애들한테 화장을 지우라고 하면서 이제 다 이제 또 학생 사복을 입고 오면 다 누가 사복 입고 오라면요. 다 추리닝으로 갈아입으라고. 근데 이제 제일 거기서 이제 이해가 안 될 부분은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은 못하게 하니까. 가장 안 좋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는 표현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과 규칙이라고 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운동을 하는데 화장을 하면 피부에도 안 좋고 피부 트러블 생기니까 운동하는 사람이 화장하고 다니면 땀도 계속 흘려야 되는데 안 좋으니까 안 하는 걸 권유하는 게 아니고 네. 하지 마. 너 하기만 해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이 되니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제하는 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학생들끼리. 예. 내가 당한 거를 제가 제일 심했던 게 그거예요. 이제 학교 다닐 때 저는 정말 후배들을 저 나름대로 편하게 해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왜냐면 내가 맞았으니까 내 후배를 똑같이 때리는 건 굉장히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한 그 고통은 제 친구들한테는 내가 주면 안 되겠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일 얄밉고 싫은 선배들이 자기들은 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기들은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본인은 땡땡이 치면서 땡땡이 치는 후배를 때리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그 이상한. 아마 이제 박광원 선생도 질설적인 것도 뭐, 되게 말 못할 수도 있어요. 특히 여기 뭐. 아니, 재학생. 네, 재학생이다 보니까. 네, 내부로 또 결국 침뱉는 게 지금 4학년이잖아요. 네. 4학년이면 또 후배들한테 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또? 저는 안 하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 체득으로 하는 게 무서운 게 나는 안 하려고요. 저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이미 후배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자, 세 번째, 교과 과목 커리큘럼 부실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이 부분은 뭐 태권도 학과가 생긴 이후에 계속 나오는 얘기죠. 관련 논문도 많이 나왔고요. 태권도 학과 문제점 도출과 개선 방안 손성도 씨가 2006년에 썼고요. 그리고 박정현 교수가 2005년도에 태권도 학과 교육과정을 통한 태권도 학문적 방향 모색 같은 맥락인데 교과과정 부실 이거는 어떻게? 저는 이게 과목이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태권도 학과니까 뭔가 더 전문적인 걸 배워야 되니까 뭐 품새론, 시범론, 겨루기론 당연히 심화 과정을 배우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배우는 내용에서 이제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학교마다 가르치는 교수님마다 교수법의 차이가 다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근데 저만 그렇게 느꼈던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연구 참여했던 사람들도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일단은 그러니까 정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장래희망이 만약에 태권도장을 차리는 거면 네. 태권도 학과를 진학을 해서 태권도 학과 졸업해서 도장을 차리는 거랑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범일 조금 하다가 도장 차리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대학교에 가서 뭔가 더 좋은 걸 배우니까 대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는데 대학 수업이 여기 연구 참여자들 인터뷰하는 것도 그렇지만 여기 정확하게 나오는 단어가 제가 이 단어가 정말 마음에 드는데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태권도 실기 기능 유지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뭔가를 배운다는 게 아니고 자기는 이미 할 줄 알아요. 그걸 할 줄 아는데 수업 시간에 들어가니까 그냥 그걸 똑같이 또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배우는 게 아니고 네. 내가 할 줄 아는 걸 그대로 계속 할 수 있게끔 유지만 시켜주는 역할을 실기 과목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실기 과목이
정말 이 사람처럼 실기 기능 유지 외에 그 이상의 것을 제시를 해주질 못하니까 이런 이제 커리큘럼이 부실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의 대다수가 이제 그 학과의 교육 목표가 훌륭한 지도자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그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 과목들이 이렇게 가 있는 건데 요즘 학생들은 도장의 경영난이 심각해질 거라는 걸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도장이 안 좋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지도자 말고 다른 길은 뭐가 있을까? 태권도를 이용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도장 경영 이외에 진짜 무슨 협회에 가서 행정일을 본다거나 이렇게 카메라를 잡으신다거나 여러 가지 태권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다른 기타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제시를 전혀 안 하고 계속 지도자 과정, 지도자를 만들기 위한 그 교육 목표만 끌고 가고 있다는 게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 다른 걸 배우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뭐 복수 전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계속 이렇게 하다가 내가 정말 태권도 도장을 차려야 될 것 같은데 도장은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전과를 선택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탈하는 학생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 이탈하는 학생을 막으려고 또 이상한 학과 규칙이 또 적용이 되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수님들도 엄청나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 많이 하고 계시는 걸 저희도 알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도 이게 2005년, 2006년도에 다른 교수님들께서 이제 낸 논문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는 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10년 전에 나온 논문인데 제가 2015년에 지금 쓴 거니까요. 2005년, 2006년 벌써 이제 9년, 10년이 됐는데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배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태권도학과 교과 과정 커리큘럼 부실에 대한 것은 별도로 독립적으로 떼어내서 논문을 써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이제 원래는 복수전공을 선택해고 그랬는데 이제 애들이 들을 게 없다 보니까 다른 그걸 학점을 채우기 위해서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이제 태권도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권도학과 입학하면 실기는 어느 정도 된다고 이제 봐야 되는데 이제 그게 3, 4학년 돼서도 이제 그 실기 과목만 붙잡고 있으니까 애들이 이제 좀 많이 이론 쪽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배운다고 하면 태권도 역사 쪽 그리고 딱 나눠지는 게 이제 품새, 시범, 겨루기 나눠지는데 이제 겨루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품새, 시범 쪽을 오히려 더 기피하게 되고 이제 겨루기 그쪽에만 왜냐하면 다른 쪽 가면 이제 또 학점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커리큘럼이 많이 이제 없다 보니까 자기가 선택하는 게 많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전국에 많은 교수님들이 훌륭한 교수님들도 계세요. 하지만은 연구의 어떤 질적인 어떤 시간들이 좀 많이 좀 저희가 기대치에 결과가 우선 책이 우리 학과 학생들이 지난 한 3년 전에도 우리 그 대학생 기자들이 쓴 책도 그런 겁니다. 학생들이 읽을 책이 없다. 우선 학생들이 우리가 도서 캠페인을 하면서 하지만 책들을 읽지 않은 학생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이 볼 책이 없다. 사고 싶은 책이 없다. 20년 전에 만들어졌던 책이 계속 짜깁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또 임용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동료 교수 거 내용을 또 저기 거로 해서 제목도 똑같아요. 짜깁기 되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서 기자님 옆에서 계시던 거 아니고 이런 태권도 대안이라든지 태권도 현대에서 했던 길동무라든지 이런 건 책들이 이 소위 말하는 이 바닥에 어떤 변화의 어떤 물꼬를 틔우지 않았나. 갑자기 칭찬해주니까. 그래서, 아니, 뭐, 사실 그 책이 지금 보면은 좀 많이 부족하고, 더 잘 쓸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책을 쓴 것도 태권도 역사를 가리키는데 교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닌 것처럼 프린트해서 나눠줄 수도 없고, 내가 직접 책을 써야겠다. 그걸로 교재로 삼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07년부터 전문 서적에 좀 관심이 가졌는데, 사실 이 커리큘럼 부실과 관련된 것은 제가 예전부터 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갈수록 태권도 영역이 점점 넓어지잖아요. 점점 넓어지는데 교과 과정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배울 게 없잖아요. 이게 뭐 지도자, 실력의 코치, 뭐 그거는 계속 있어 왔지만 뭐 유통업, 미디어, 문화계, 산업계, 게임계 이렇게 이제 태권도 영역이 이제 점점 넓어지는데 거기에 따른 태권도학과 교과 과정도 좀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오히려 학생들이 이런 논문들이 지금 오히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부분에서 우리 교수님들이 조금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좀 얼굴이 좀 화끈해져야 되지 않을까. 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태권도 유상 추락 연구지 교수님들 뭐 하시냐 이거죠. 우리나라 사회 정치 일반에서 시국 선언하고 어떤 사회가 올바르게 가져가는 때 바로 잡는 그 목소리를 학계에서들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대학 교수님들, 태권도학과 교수님들 뭐 하냐 이거죠. 우리 태권도학과 교수님들 현실 참여 교수님들 거의 없잖아요. 강의 혹시 들은 적 있으시죠? 네. 한 3학년 타고는 어땠어요? 솔직히 한 시간. 저는 예전 태권도 사관이시네요. 저는 3학년 태권도사. 제가 참고로 2001년에 사범 연수를 상금 연수를 받았는데요. 저는 예기치 않게 3번을 들어갔어요. 하다가 뭐 잠깐 어디 일본 또 잘리고 태교를 2번 당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태권도사를 그때마다 들었어요. 태권도사 할 때만 저는 졸았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서 기자님은 졸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저는 준비를 많이 하답니다. 네, 그때 진짜 다른 수업이 되게 빡빡했어요, 일정이. 근데 그때 중간쯤 수업에 들어오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다 그 수업이 그냥 재밌게 들었다고. 그래서 뭐 어떤 고마워요. 뭐 대학 학자들 교수들은 아니 말이야 서기자 뭐 이렇게 기자라고 막 이렇게 뭐 학교 강의 따서 이렇게 하냐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배틀을 한번 붙으면요 강의를 많이 배틀을 하고 학생들이 만족을 한다면 저는 장담컨대 단원 상대 선생님 나는 이긴다고 생각해요. 아니 뭐가 좋았어요? 근데 다른 이제 보면 PPT 중에 준비 이런 걸 하셔도 딱 짜여진 느낌? 저 강사님, 교수님은 준비를 진짜 많이 하셨구나. 그게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비주얼은 떨어지더라도 정확하게 딱 똑똑. 네, 핵심만 딱. 언제 우리가 한번 우리 선생님 태권도사 강의편을 따로 한번 우리 특별편으로 한번 왜 사람들이 서성훈을 찾느냐 대학에서 찾는 사람 없는